보험 계약이라는 게 보험사들은 전문가들인데 맞아. 밤에 고객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애시당초에 계약 당시에 고객들이 그런 내용들을 인지했다면 좀 더 심사숙고했을 것인데 계약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설계사들이나 보험사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안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계약 구조에 얽매이게 되는 셈이죠. 또 문제점이 있죠.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직접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과장해서 설명을 하고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없는 사실까지 말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실제 의뢰인들한테 녹취 파일을 받아서 확인한 부분들입니다. 결국 잘못 가입한 보험계약 때문에 중간을 해지를 하게 되고 그 해지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고객들이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고반장님처럼. 시장님, 그러면은 이런 보험에 뭐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라면은 일단 전화를 끊고 그리고 스팸 등록하고 일단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텔레마케팅 상품보다는 믿을만하고 실력 있는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텔레마케팅 상품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상품 권유 단계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모든 그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해두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이 보고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방법을 사용하시겠지만 예. 이걸 모르고 녹취를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녹취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오늘의 꿀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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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득이하게 녹취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입하면서 이제 그 통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보험사 요청을 하게 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보험사에 녹취록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준다고요? 왜요? 왜라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상담원과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청취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 당연히 고객이 보험회사 요청을 하면 당연히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몰랐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해당 보험사 콜센터 전화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통화 분량 예를 들어 뭐 3번에 나눠서 통화를 했다. 근데 본인들이 먼저 그러니까 요청을 했을 경우 본인들이 먼저 들어보고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뭐 녹취 파일에 대해서 줄 수 없다.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 통화 녹취 내역을 꼭 신청을 해서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해당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되나? 왠지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은 그냥 별말 없이 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보험 해지환급 컨설팅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드리면 좋긴 하겠으나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만약에 보험 해지환급금을 다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오픈을 해드린다면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진행을 다 하시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컨설팅 비용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성공을 하셔가지고 낸 돈을 다 돌려받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불수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도 없을 뿐더러 보험회사 결코 만만한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억울하니 내가 낸 돈 다 돌려줘라. 이미 보험사에서 꿀꺽 한 돈인데요. 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직접 진행해보고 안 되고 나서야 이제 저희를 찾아오는데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실패하고 온 건은 저희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실패를 하고 다시 전문가에게 넘겼을 때도 어려워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패를 다 미리 보험사한테 까버렸으니까 예,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이게 민원을 넣었을 때 보험사들이 만약에 뭐 내 남편 돈을 전부 못 돌려주겠다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회신문을 보내오거든요. 회신문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그 규정들 가지고 방어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이미 못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뭐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것이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 거대한 산이다 보니까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실패하고 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가 진행을 하더라도 성공률은 장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는 게 예, 그게 높다. 맞죠. 예. 자, 받으세요. 그럼 이렇게 추가학급 받은 실제 사례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실장님의 말에 신빙성이 가려면은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뢰를 못해서야 쓰겠어요. 아이고 제가 친절하게만 하고 신뢰가 없었네요.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제가 오늘 좀 이분에 대한 좀 사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분은 이제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총 3건의 보험을 가입하셨었고요. 예, 총 납입했던 보험료 570만 원 가량을 전부 다 환급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분에 대한 좀 그 디테일한 얘기는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땡땡땡 생명보험에 총 납입 보험료가 570만 8,848원.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예상 해지환급금이 88만 8천 원 정도 됐었고요. 와. 그래서 그때 해지를 하게 되면 482만 848원을 손해 볼 만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한테도 이제 그 녹취 파일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녹취 파일을 일일이 들어보도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부풀려서 과장 설명했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쟁점 삼아서 변호사님께서 서면을 작성하셨고 민원을 제기하셨고 성공해가지고 다 납입했던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 나는 증거 자료가 없어. 내가 그때 전화상 제대로 들은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경우도 많은데 뭐 녹취 파일을 요청하시고 들어보시고 뭐 저희가 검토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은 뭐 소정의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으십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러면 제가 오늘 들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첫 번째, 텔레마케팅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설계사분을 만나서 보험을 가입하라. 예,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진짜 부득이하게 바빠서 텔레마케팅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 상품에 대해서 장점은 뭐, 단점은 뭔지 충분히 알아들을 때까지 질문을 하고 이해를 한 후에 가입을 하셔라. 예, 거기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유의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장점, 단점도 존재하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 가입함에 있어가지고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제가 얘기 하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절대 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저처럼 2장, 3장, 4장 날립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통화, 녹취록 이런 걸 꼭 남겨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못 받는 경우에는 오늘 박 실장님의 꿀팁, 보험사에 요청을 하라. 요거 3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엘리트신데요. 정리 깔끔하게 잘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박 시장님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보험 가입할 때 충분히 알아보고 본인한테 적합한 상품인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TM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로 인해서 중간에 해지하기 때문에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입 당시에 상담원이 고객한테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설명을 하거나 부풀려서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게 보이스피싱과 과연 뭐가 다른가요? 아니 맘먹고 고객을 기망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전달드린 내용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보고 채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수고해주신 박 시장님, 그리고 고 반장님, 그리고 저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네, 할 건 해야죠.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할 건 해야죠. 안 어울립니다. 이런 게 저한테는. 빠지죠 이거. 자,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